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기기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사람들과 이어져 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왜 우리는 이토록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한 느낌, 혹시 당신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도피하려 했던 고독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줄 가장 강력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고독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시죠. 이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한 인물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고독한 사색가로 칭하며 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꿰뚫어본 천재였죠. 쇼펜하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철학이 왜 그렇게 고독과 번뇌를 이야기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초 독일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던 때였죠. 도시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새로운 사상들이 쏟아져 나오며 지식인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잡한 세상 속에서 쇼펜하워는 자신만의 고유한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1788년 단치이라는 항구 도시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늘 고독으로 가득했죠. 특히 어머니 요한나와의 관계는 그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재능 있는 작가였던 어머니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인물이었고 내성적이고 심각했던 아들과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의 문학살롱은 당대 유명 인사들로 북적였지만 쇼펜하워는 그 속에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벼운 대화와 세속적인 관심사에 환멸을 느꼈고 결국 어머니와 결별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죠.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우물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대중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도 헤겔 같은 당대의 인기 스타 철학자들과는 달리 그의 강의실은 텅 비어있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청중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상을 펼치던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고독한 천재의 초상을 보여주는 듯하죠. 그는 세상의 인정이나 명예를 좇기보다는 오직 진리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벗은 아마도 그의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과 그가 아트마라고 이름 붙였던 반려견이었을 겁니다. 산책길에서 아트마와 함께 거닐던 쇼펜하워의 모습은 외부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깊은 사색에 잠긴 그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쇼펜하워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늘 외로웠고 대중의 환영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했죠. 하지만 바로 이 고독이 그의 철학을 빚어내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진 그의 정신은 오직 자신의 내면과 세상의 본질을 향해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개인적인 외로움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 있는 지적 탐험의 결과였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워가 말하는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내면으로 향하는 통찰의 문이라는 점을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쇼펜하워의 고독한 삶이 그의 철학을 빚어낸 중요한 재료였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셨죠. 그는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과 세상의 본질을 향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시선을 따라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내면으로 향하는 통찰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기기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사람들과 이어져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연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희미해지고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러한 현대인의 고뇌에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을 건네줍니다. 그에게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는 상태나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끊임없는 자극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의 본질과 온전히 마주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마치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을 피해 고요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을 응시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의지와 표상을 통해 이 고독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표상은 우리가 오감으로 지각하고 이성으로 이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즉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경험들이 바로 이 표상의 세계에 속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표상의 세계 너머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목적도 없고 이성도 없는 그저 맹목적으로 끊임없이 발현하려는 거대한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생존하려는 본능,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 모두 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쉼없이 쏟아져 내리듯이 이 의지는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결국 우리 내면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독은 이 의지와 표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표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 표상 뒤에 숨겨진 맹목적인 의지의 존재를 직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 안에서 쉼없이 꿈틀대는 욕망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성찰을 넘어 세상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지적 독립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 깊숙이 침잠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를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러한 깨달음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지적 자유와 통찰을 선사합니다. 고독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의 본질에 다가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늘 아름답거나 편안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그 진실이 너무나도 냉정하고 비관적이라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쇼펜하우어가 깨달았던 삶의 본질처럼 말입니다. 그는 삶은 고통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번뇌와 씨름하며 살아간다고 보았던 겁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이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맹목적인 의지에 있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게 만들죠.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솟아나고 갈증이 해소되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듯이 우리는 만족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순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일 뿐, 곧 새로운 고통이 찾아와 우리를 덮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끊임없이 돌리는 다람쥐처럼
인간은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 아래에서 영원한 갈망과 좌절의 반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맹목적인 의지의 적나라한 표현인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결국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또 다른 욕망의 씨앗을 뿌릴 뿐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랑과 번식의 본능조차도 개인의 행복이 아닌 종족 보존이라는 거대한 의지의 명령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삶의 이면을 들여다본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비관적이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초월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예술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멋진 그림을 감상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개인적인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표상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잊고 무한한 감동에 휩싸이는 것처럼 말이죠. 예술은 우리를 맹목적인 의지의 질곡에서 잠시 해방시켜주는 탈출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혼탁한 물 위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윤리적 삶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돕는 연민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내 안의 작은 우물을 벗어나 넓은 강물과 합쳐지는 것처럼 개별적인 나의 고통이 아닌 보편적인 존재의 고통을 인식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연민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의식적으로 절제하고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맹목적인 의지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속의 수행자처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욕망을 최소화하며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는 길인 셈이죠. 금욕은 단순히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는 용기 있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초월적인 경험에는 공통적으로 고독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술 작품에 진정으로 몰입하고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고 절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소음과 방해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맹목적인 의지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독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찾아 나서는 지혜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외부의 화려한 빛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어둠 속에서 진실의 등불을 밝히는 용기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삶은 고통이라고 비관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려는 치열한 지적 투쟁의 기록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는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섰던 것이죠. 어쩌면 그의 염세주의는 삶의 비극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탐구하려는 간절한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삶의 깊은 진실을 마주하고 초월적 경험에 이르는 필수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깊은 진실을 마주하고 초월적 경험에 이르는 이 특별한 통로, 즉 고독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을 제시하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고통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체념이나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고통의 뿌리를 깊이 파헤치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치열한 지적 탐구의 결과였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고통의 본질은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지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우리를 쉬지 않고 갈망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조차 무언가를 간절히 얻으려 하지만 그 성취의 기쁨은 지극히 잠시뿐이고 이내 또 다른 결핍을 느끼며 영원한 불만족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쳇바퀴를 쉼없이 도는 다람쥐처럼 끝없이 채워도 결코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그는 통찰했던 겁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의지가 우리를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잠시나마 벗어나거나 혹은 그 고통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길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깊이 감상하거나 경이로운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과 맹목적인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표상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죠.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작품만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듯한 고요하고 명징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진정한 평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술은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윤리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공감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타자와 진정한 의미에서 연결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지의 확장을 통해 고통의 연쇄를 끊어내려는 숭고한 시도이며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고통을 인식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찾아 나서는 고결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욕망과 맹목적인 의지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온에 이르는 궁극적인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 모든 초월적 경험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고독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타인의 시선과 끊임없는 외부 자극에 휩쓸릴 때 우리는 내면의 맹목적인 의지가 만들어내는 소음과 끝없는 욕망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모든 방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더없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술 작품에 깊이 몰입하여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맹목적인 욕망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제어하는 금욕적인 태도를 끈기 있게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가 단순히 삶을 비관하며 체념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직시하고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맹목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온을 찾으려는 치열하고도 용기 있는 지적 투쟁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외부와의 단순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지를 조용히 관찰하고 삶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계지향적인 문화와 끝없는 외부 자극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귀한 시간을 잃고 살아갑니다. 마치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파도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 철학은 우리가 삶의 번뇌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견고한 축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줍니다.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깊은 의미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고 능동적인 선택이며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소중한 여정의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찾아 떠나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기꺼이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철학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삶의 해답을 놀랍게도 발견하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